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시총 4,400억짜리 회사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개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종처럼 불린다고 해가지고 종속회사. 보통 지분을 100%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30%, 40%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 중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 시총이란다. 자산이 750억 이상의 좀 덩어리가 큰 회사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큰 지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서는 얘들은 그냥 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자산은 얼마 173억, 242억, 뭐 네덜란드, USA는 172억, 173억, 네덜란드는 242억. 이렇지만 지배관계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속회사로 포함됐다. 자, 인텔리안 테크놀로지 2004년 위성 이동체 배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생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배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주요 사업은 제조업. 자, 보면 무선 위치 파악 시스템, GPS, 연구 개발 용역,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부품에 대한 개발 제조, 개조 임대 서비스, 군납 물자 장비 부품에 대한 개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군납 품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향후 지금은 해상용만 안테나를 하고 있는데 육상용, 항공용, 저궤도, 중궤도용 요게 새로운 캐시카우가 되겠지. 위성통신 안테나로 확대할 거다. 이게 스페이스X나 뭐 이렇게 아마존에서 하는 하여튼 저궤도 유성 짧은 궤도에서 돌면서 전 세계를 커버리지하는 이제 6G라고 하는 그거. 자, 그리고 코스닥에는 16년 10월에 상장했다. 2004년 인텔리안 테크놀로지를 설립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외부 기관 투자 유치를 하면서 NEP 마크 신기술 인증 제품 획득 NEP 마크를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인정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HCT 사야 되겠다, 맞지?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2007년에 선정되고 2008년엔 세계 인류 상품 인류 상품 생산 기업으로 선정되고 TBRO TV 보는 거. 자, 2011년 어떤 기술상 최우수상 장관 표창 수상. 11년에는 인스마셋 해상용 GX 단말기 파트너로 선정됐. 이거 무슨 회사겠지. 이렇게 무슨 배 회사나 뭐 이런 거겠지. 그 GX 단말기 파트너로 선정. 그래서 2천만 불 달성을 하고 2015년에 세계 인류 상품 인류 생산 기업 선정 VSAT라는 이렇게 주파수 KA 주파수 초고속 주파수 16년 월드 클래스 300의 전문 후보 기업으로 선정 16년에 코스닥에 상장 5천만 불 수출탑 수상 뭐 이런 식으로 쭉 19년에는 한국거래소 19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로 선정 그리고 2021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자 이렇게 있다. 종속회사에서는 미국 법인 설립, 뭐 네덜란드 해외 법인 설립 11년, 2007년에는 미국 법인, 11년에 네덜란드, 12년에 영국 법인, 16년에 싱가포르, 17년에는 홍콩, 18년에는 중국, 상하이 이렇게 돼 있다. 종속회사의 내용, USA, 존 해리슨, 종속회사의 내용, 법인장 의미 없지. 자, 최대 주주는 2004년에 설립할 때는 미디어 플래닛이 45%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가 72년생이니까 대표가 성 사장님, 성상엽 사장님이 그 대주주가 그때는 갓 시작할 때니까 나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4살 차이 51네 51 50살 지금 50살. 그래서 미디어 플래닛이 45%, 명진아트가 36%. 미디어 플래닛과 명진아트가 합친 게 명진아트 모이네. 합병해서 명진아트로 그러니까 36%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성상엽 지금 대주주가 27%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유상증자까지 했다. 지금은 대주주가 성상엽. 그래서 주식수가 시작할 때는 20만 주로 시작했다가 지금 무상증자 한번 거치고 뭐 유상증자 3자 배정, 3자 배정과 그냥 뭐 일반 배정, 3자 배정은 딱 3자를 딱 찍어 가지고 네가 사 40만 주, 네가 딱 사 20만 주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전환권 행사는 전환을 시켜주는 거지. 신주 인수권 행사는 신주를 이제 받는 권리 10만 주 이런 거. 주식 매수 선택권은 스톡 옵션 많이 들어갔고 유상증자 일반 공모가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이니까 140만 주 이렇게 해서 상장을 그때 19,000원에 일반 공모를 했네. 지금 69,000원이니까 와 3배 올랐네. 16년에 비해서.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한 740만 주 그 정도 됐다. 미상한 사채는 없고
주식이 총수는 상한 주식 상환한 거 빼고 감소한 주식 빼고 해가지고 750만 주인데 자사주 26만 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빼면은 유통되는 주식 수는 720만 주다. 이렇게 보면 된다. 신탁에 의한 계약 취기일로 26만 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결권은 720만 주. 그래서 정관의 의결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 경영 실적, 캐시플로우 상황, 주주 가치 제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다. 그럼 얼마 주는 가 보자. 신주 배당을 이익 배당을 금전과 주식으로 하겠다. 돈으로 주는 회사도 있고 뭐 10주에 한 주씩 주식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주식으로 배당을 주지. 자, 그래서 순이익이 전정기 15기에는 15기, 16기, 17기 요거는 법인을 설립하고 15년 됐다, 16년 됐다, 17년 됐다. 이 말. 77억 순이익이 71억 요번 분기 1억인 5억인데 54, 24분기 4억 하면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지겠다 맞죠? 요거만 봤을 때는. 그래서 순이익의 79%를 배당금으로 줬고 순이익의 10%, 16기 19년도에는 18년도에는 순이익의 9%를 배당금으로 줬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100원 한 주당 100원 정도 되는데 100원 지금 주가의 0.2%, 지금 주가의 0.28%뭐 이런 식으로 19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한 100원 정도 되더라. 과거 배당 이력 최근 5년 평균 0.5% 더러워 죽겠네. 더러워 죽겠다. 삼성전자 3.5% 정도 되지. 자, 사업 내용, 위성통신 서비스는 위성통신과 지상의 이동통신, 위성통신이니까 이동통신 기족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통신하는 시스템과 달리 통신용 인공위성 위성통신 안테나와 RF, 라디오 프리퀀스, 신호를 송신을 신호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어떤 장소에서나 사용자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연결하는 서비스가 위성통신. 자, 위성통신은 장점이 서비스 지역이 넓고 많은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지형지물 관계없고 여러 지국에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도 통신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지상파가 미치지 않는 바다. 이 내비게이션 해상 기기들을 요구하는 대용량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내비게이션 등 해상 기기들이 요구하는 대용량의 정보. 바다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정보가 또 필요한 모양이네. 밖에 위성통신이 필수적이고 최근에는 저궤도 군집 위성을 활용한 스페이스X처럼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통신이 부각되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상통신망이 미치지 못한 지역뿐 아니라 이미 통신망이 갖춰진 곳에서도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활용된다. 위성통신용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이 뭔 소리야? 그래서 C 방식, KU 방식, KA 밴드 방식. KA가 제일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지. 일반 회사는 KU인데 얘들은 KA 밴드. FBB, 플랫 브로드밴드. 안테나 제품은 L밴드 주파수.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제품은 TBRO. 지상용 송수기인 안테나는 플라이웨이. 저궤도 위성통신용 안테나,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다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와 몇 개 없다. 주요 고객으로는 인마삿, 마링크, 스피드캐스트, 링렛, KTSAT, SK텔레닝, SES, 이리디움, 온웹, 온네로하고 최근에 이제 계약했지. 위성통신사. 얘들은 위성통신사. 그러니까 얘들은 위성과 통신하는 회사고, 지금 인텔리안테크는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이거 장비, 기기를 인공위성 안테나를 여기도 공급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얘들은 또 엔드 유저로는 멀스, CMA, CGM, 해폭 로이드, 대형 해운사, 카니발, 로얄, 카리빈 등 크루즈 선사, 크루즈에도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영역인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는 전 세계에 있는 해상용 전자장비 판매 설치 업체를 중심으로 딜러망을 확보하고 60여 개국의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고 550개 이상의 딜러 및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의 전용 영역을 현재 해상용이지만 육상, 항공, 국방 관련 방위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업의 특성 C 방식, KU 방식, KA 방식. 요거는 속도. KA가 제일 빠른 모양이라. KA가 19GHz잖아, 맞지? KU 일반 업체는 KU까지인데 얘들은 19에서 31GHz. 그러니까 더 빠른 거지. 더 빠른 뭐여야 돼? 아까 말했잖아.
뭐 그 자동차 빠르면 어떠나 빨리 도착하는 거지. 그 속도 제한 없으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 맞지? 그리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L밴드 그거 세이트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위성통신 안테나 VAST 이런 거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에 따른 그런 것들. 일반 회사는 KU 밴드, KU까지 10기가에서 14기가까지인데 얘들은 KA 밴드를 사용한다. 19에서 31기가 다 있는 거겠지.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 자, 통신 위성을 지향해는 위성 안테나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서 끊임없이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성 추적, 탐색 기능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2009년부터 VSAT 제품을 생산했고 지금은 시장을 주도해가는 위치. 기술 집약적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통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제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게 융합되어 있고 고객의 주파수, 고객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제품 개발되어야 되고 전기, 전자, 기구, 기계, 소프트웨어, 소재, 재료 다양한 분야의 원천 기술이 및 응용 기술이 요구하는 기술 집약적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 맞지? 매우 중요한 사업이면 지속적인 원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겠다. 원천 기술 개발이 이를 위한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고 얘들이 130명인가 120명 정도 돼. 연구 개발 인원이 고부가 가치 사업이랄 수밖에 없는 게 전기, 전자, 기구, 기계, 소프트웨어, 소재, 재료 등 원천 기술이 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집약적으로 이 기계를 만들었다 보니까 특성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근데 고부가 가치인데 얘들 영업이익이 별로 없어. 많이 안 팔린다는 거지. 더 팔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X나 이런 게 나오면은 더 팔릴 수밖에 없겠지. 지속적인 성장. 현대사회에서 글로벌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옛날에는 문자 그냥 텍스트로 보냈는데 지금은 문자 뭐고 조금 이제 5G로 지나가면 LTE만 되더라도 문자 사진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 막 빨리 다니까 더 빨라지면은 동영상도 막 쉽게 팍팍 보내겠지. 통신에 대한 고객 수준의 고도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산업이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항공우주 및 통신산업, 고도의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이고 국가의 미래 육성 산업 기술의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국가 정책 사업이지. 특히 당사의 기술과 제품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유망 기술 산업 영역으로 선정한 우주항공산업과 데이터 링크 기술,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선박 기반 기술, 선박 장치, 네트워크 고도화, 선박용 추적 통신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박 기반 기술로 딱 목적 딱 정해놨다 이거지. 특히 위성통신 및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은 현대 산업에서 사회에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 경쟁력 강화 차에서 국가의 안보 및 국방의 중추 산업이고 우리나라 비행기 뚝 떴는데 우리는 일본은 저것들끼리 자체 GPS나 이런 것들 안테나 있어가지고 수신 막 받는데 다른 데서 인공위성 안 빌려주면 우리는 수신 못 받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자기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기술로 걔네들 눈치 안 받는단 말이지. 그 말이지.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와 안보, 국방 전략 기술로 위성통신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산업의 성장성은 해상용 통신 서비스 시장 VSAT 터미널은 향후 10년 18년대 28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이 예측되며 C 방식, KU 방식, KA 밴드를 활용하는 VSAT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거 이게 VSAT 연두색 이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3년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VSAT 제품을 방식으로 크게 성장하고 KA 밴드를 이용한 차세대 16년부터 위성 서비스에는 인마삿 GX 서비스가 시작돼서 기존의 KU C밴드를 이용한 VSAT 안테나와 KA 밴드를 이용한 VSAT 안테나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생각했다. 다른 업체들은 요 조금 속도 느린 거 하는데 얘들은 조금 더 빨리 간다. 자, 그리고 시장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가 고객들이 이제 요구가 커지는 거지. 바다에서도 데이터 용량 초고속 데이터를 좀 하게도 그러려고 그러면 안테나 바꿔야 되잖아, 맞지? 또 바꿔야 돼. 지금보다 또 더 빨라지면 또 바꿔야 돼. 또 한 단 또 바꿔야 돼. 선박의 운영 효율성이 제고를 해서 데이터 사용량 증가, 내비게이션 맵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선사들의 공격적인 위성통신, 안테나 보급 계획, 차세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인마셋 GX 터미널, SES, 멀티 궤도를 이용한 서비스망 구축, 글로벌 인터넷, 선박의 전장화를 통한 데이터 요구 증가, HTS 위성망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리디움 넥스트 및
원앱 등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막말로 그 뭐고 카니발 크루즈 탔는데 테레비 안 나온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물론 놀 거 많지만 테레비도 보고 뭐 보고 할 거 다 하고 영화도 보고 맞지? 그거 보는데 그거 주파수 있는 데는 어떤 속도가 느리다 생각해봐라. 답답하겠지. 속도가 빠르면 뭐라도 말 한다니까. 게임도 할 수 있고. 자, 해상용 VSAT가 지금 성장률이 9.6%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VSAT는 26,000대 18년도에 전 배가 20%밖에 설치 안 됐대. 28년 기준 65,000대 이상 장착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선박에 20%밖에 설치가 안 됐대. 그리고 위성방송 투신용 안테나 TVR로는 선원의 복지 및 승객의 편의성 확장 차원에서 수요가 확대되다. 굳이 텔레비 없으면 얼마 지겠겠나? 육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차량이 접근이 어려운 오지나 상간오지, 아마존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데 그런 데는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하자 나오는 기업들이 원앱, 글로벌 IT 기업, O3B, 아마존, 텔레셋, 그리고 스페이스X, 요 인공위성 근처에다 날려가지고 6G 한다면서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저궤도 위성 기반의 저궤도 통신 서비스 시장 창출 관련 지상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변동, 위성 통신은 경기 변동과 거의 영향이 없다. 왜 통신은 계속 해야 되는데 배 타고 나가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무슨 안테나 안 달래요. 그럴 수 없잖아. 맞지? 무조건 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 시장의 석유 가스 시추 이런 것들은 뭐 크루즈가 잘 안 다니니까 뭐 유가 변동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새롭게 개발돼 판매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의 경우 지금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대규모 경제 위협 같은 큰 변화가 없는 한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위성방송 투신 안테나는 뭐 경기 영향 조금 일부는 받는다 하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고가의 위성통신 안테나다 보니까 선박의 특수성, 선박도 비싸잖아 배도. 그러다가 오랜 수명 가지고 있던 제품 라이프 사이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쓴다. 그러고 또 바꿔야 된다. 5년 정도, 7년 정도 쓰면 또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하면 더 빠른 거 달아야 되겠지. 계절적인 요인은 뭐 해양 전자장비 전시회가 METS라는 유럽의 FLIBS는 미국 같은 경우에 9월에서 10월에 11월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매출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매출이 좀 높다. 시장 현황으로서는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과 해상용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시장은 제한적이고 왜 그러냐면 고도의 기술력, 글로벌 기술 지원, 네트워크, 글로벌 영업, 마케팅 역량, 글로벌 위성통신사, 인마셋, 뭐 마링크 이런 것과 협력 체계가 갖춰진 회사들만이 뭐 가전적인 성격을 가전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지. 손잡고 하고 있는 거지. 니는 어디서 굴러먹다 놓은 놈이야 이러면 안 깨준다는 거지. 자기들끼리 하던 놈들이 한다. 그리고 또 원앱, 스페이스X, 이리디움, 아마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 얘들도 어디하고 하겠나 안테나. 기존에 해상용 뭐 하든 기존 육상용 하든지 그런 안테나 했던 업체들과 하겠지. 왜? 자기들도 불량나면 안 되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 시장은 데이터 통신을 위한 이동체 위성 통신 데이터 안테나 VSAT, FBB 시장과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해상용, 육상용, 항공용으로 구분되고 주력 시장은 지금 해상용이나 군용, 저궤도가 LEO야, 중궤도 미들 라이트겠네. 라이트 LEO, 중궤도 MEO 위성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육상용, 항공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해상용 위성통신 제품 아까 말했듯이 그걸로 했고 다 했던 거고 초고속 광대역 위성통신 서비스는 GX 서비스는 기존 주파수 KU 밴드가 아닌 KA 밴드 아까 16기가에서 24기가 가는 그런 거. 육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차량이 접근이 어렵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에는 조금 작게 설계했죠. 경량화, 복합 소재, 응용 설계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육군의 육상용 운반 안테나를 생산하고 육군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지. 육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방송사, 군부대, 재난 지역에 많이 이용되고 유전, 천연자원, 셰일 오일 개발의 증가에 따라서 통신 시설이 구축되지 않는 상간 오지 이런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항공기 내 무선 기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 내에 무선 전화도 키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좀 그런 게 좀 완화되다 보니까 비행기 내에서 고속 데이터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안테나가 고속으로 달리는 거 달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증가할 거다.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공용
아시아나를 탔더만 속도가 100메가밖에 안 돼. 대한항공을 탔는데 1기가 지원돼. 그럼 대한항공에 조금 나는 아시아나 못 타겠다. 인터넷 너무 느려가. 같은 돈이면 내가 그냥 대한항공 타겠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최근 고객의 데이터 소유 데이터가 무시 못한다는 게 3G 쓰다가 LTE 쓰면 환장하잖아요. 환장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환장하는 거지.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원앱 O3B 아마존 스페이스X 중심으로 위성체 발사체 기술 발전과 발사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함께하는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얘들이 우주 산업이 2017년 3,400억 달러에서 2040년 1.1조 원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저궤도 인공위성과 통신이 가능한 KO, KA 밴드 안테나를 개발하고 영국의 저궤도 위성 사업자인 원앱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개발하고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다. 일단 요하고는 계약을 했다 이거겠지. 경쟁 현황에서는 주력 시장인 지금 먹거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소수의 회사만이 영위하는 특수 과점 시장. 왜? 아까 말했다시피 배가 잘 타고 갔는데 갑자기 고장났어. 뭘 불러야 돼. 근데 안 된다 생각해봐라. 작살난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하던 것들만 쓰고 신뢰도 있는 것만 쓸 수밖에 없다. 최대 고객인 위성통신사의 품질의 인정을 기반한 위성통신사와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요소. 시장에 따르면 해상용 VSAT는 상위 3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3개 업체의 코반, KVH 요 세 개가 그러고 인텔리언 테크 요것밖에 없다는 거지. 회사의 경쟁력은 위성통신 안테나와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시장에서 진입은 늦게 시작했는데 우수한 기술력, 공고한 글로벌 영업 마케팅 역량, 고객 네트워크, 글로벌 기술 재원 체계, 납기 경쟁력,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한 제품, 높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서 주요 고객사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으로는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핵심 기술인 알파 설계 안테나 제어 기술, 페데스탈 설계 기술, 원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다이나믹 빔 틸팅, BDT, 복합 소재를 이용한 반사판 제조 기술, 컨버터블 모듈을 구비한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멀티밴드, 2가지 주파수 동시에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품을 출시하고 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됐다. 원천 기술도 많다. 그리고 미국 글로벌 영역을 하기 위해서 2007년 미국 법인 만들어내고 세계 7개국 7개 도시에서 세계 주요 위성통신사 인마센사와 마링크사 핵심 니즈 글로벌 위성통신사의 핵심 니즈는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장고장이 적은 기술 안정성, 제품 대전을 위한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싸고 고장 안 나고 신속한 서비스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 판매 설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품 판매를 턴키 방식, 한 방에 얼마 딱 하면 하는 그런 거에 인텔리온과 같은 협력사를 선호한다. 그리고 얘들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리고 5년 이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장기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요 고객과 강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한다는 거지. 싸면서 고장도 안 나고 에이스도 잘해줘. 신규 업체가 싸게는 만들 수 있고 고장 안 나오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AS는 신규 업체가 돈이 내는 어째 그런 것처럼 최근에는 저궤도 인공위성 업체는 온웹과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는 세계 어디서 해양 어디서나 24시간 360일 빠른 대응 서비스를 하는 게 주요하다. 그래서 7개국 7개 주요 해양 허브의 해외 법인과 직영 사무소를 설치, 550개 이상의 딜러와 고객 네트워크를 고객의 제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해서 고객과의 오랜 기간이 걸린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면 이런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큰 장벽이다. 신규 업체는 그런 거 뭐 한다 이거지. 자, 제품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제품, 밀 그레이드 제품, 듀얼 3D 제품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사용되는 통신 위성 단말기 게이트웨이를 거의 다 그러니까 VSAT, C 밴드, KU 밴드, KA 밴드 이런 거 TBRO, FBB 방식 모두 보유하는 업체는 이 인텔리언 테크하고 코빈, 코햄 두 업체밖에 없다. 코햄과 KVH가는 이 세 개가 전 세계 70%를 담당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두 회사밖에 없다. 회사의 제품 인지도는 인스마트, 인마셋, 마링크 위성통신사로부터 높은 기술력, 우수한 품질, 그리고 신속한 고객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고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리서치 기관인 콤스웨이 마린타임 BSAT 리포트 보고서에는 유럽
컨설트에서도 낭산을 높게 별이 5개 뭐 이런 것처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인지도를 기반으로 주요 통신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 등이 우리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제품의 성능을 인정해서 2016년 로켓 해상 회수 프로젝트에서 당사의 제품을 채택해서 그거 스페이스X는 로켓 가고 거기 다시 빠꾸해가 와야 되잖아. 빠꾸 할 때 그거를 수신하는 거 요렇게 했다 이거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두각을 내고 있고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이고 98%를 자체 브랜드로 수출한다. 글로벌 대기업 등의 동등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하였다. 위성통신 안테나 147억,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26억, 기타 49억에서 223억을 발식했는데 이게 재료값하고 판공비 하니까 한 240억 되더라. 그래서 적자다. VSAT가 한 대가 18,000달러. TBR로 텔레비 보는 거는 3,200달러. 3,200달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 맞지? 18,000이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원재료는 주요 원재료인 머신은 CN테크에서 그거 사오고 로뎀이라는 거는 동강 FRPN사 그러니까 거의 그 뭐고 초기부터 협업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로 이렇게 같이 요것도 비츠로셀도 그런데 자기들이 클 때 협력업체한테 기술을 전달하면서 너희들도 커야지 우리도 같이 든다 이런 것들이 근접한 위치의 소재에서 원활한 납기가 가능하다. 태형 웨이브에서 기타를 받아오고 BUC는 콤텍 외 다른 업체에서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정 가동률을 보니까 위성통신 안테나가 공정 가동률이 지금 105%야. 105%. 팽팽 돌아간다는 거지. 해상용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는 58%밖에 안 돼. 또 더 좋은 게 있는 모양이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수출이 이 보면은 수출이 202억이고 내수가 20억. 그래서 223억.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가 100%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수출이 138억이고 내수가 8억밖에 안 돼. 총 147억 중에 그러니까 90%가 몇 프로고 이거. 8, 26, 2%, 98%가 수출이야. 98%.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작살난다 맞지?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이런 거는 위성통신 사업자한테 들어가든지 당사에서 위성통신 사업자한테 들어가고 선주한테 선단에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고정 매출 상위 탑은 이번 분기에 35억 매출 올렸고 두 번째는 15억 매출 올렸다. 기타가 172억. 생산 계획은 이렇게 퍼처스 오더 뭐 주문 받아가 뭐 해가지고 뭐 만드는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 요거는 지금 수출이 많다 보니까 US 달러가 10% 하락해 원화가 10% 하락하면 23억이 손해 본다 이 말이고. 자, 이자 1% 상승하면 1%가 이자 비용이 1%가 상승 시 5억이 올라가고 하락 시 5억이 손해 본다. 이자 수익은 1% 하락하면 1억 6천 손해 본다. 자, 신용위험 현금성 자산 합쳐가지고 금융자산이 한 597억 정도 된다. 파생상품은 없고. 자, 연구원이 여기를 볼 때는 연구원 보면은 인원이 있는데 내가 그걸 삭제했나? 삭제했네. 연구원이 120명이고 1분기 매출 1분기 연구비를 42억 썼고 매출 대비 19% 그래 연구비를 19% 썼더라. 19% 매출이 이거 19% 요게 연구비. 이거 내가 잘못 찍었네. 나 참. 그래서 어떤 걸 연구를 했는가 보니까 1메가 뭐 그러겠지. 군용 GX 터미널 KA 밴드 초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 군용 GX 터미널로 세계 최초 인마셋 타입 어프로랄 뭔지 몰라. 하여튼 이것도 VSAT 이런 것들로 막 만들고 이렇게 특수 기술들이 있다. 신뢰성이 80cm, 100cm급 이런 것도 있고 세계 최초 GEO, MEO, LEO 요거 적어도 위성 중국 궤도 이런 거 아까 전에 그거 나왔지. 라이트, 미들 이런 것들 있고 이리디움 시크릿 서비스 지원용 해상용 L밴드 터미널 개발 막 이런 것도 투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 특허권 부반사판 회전 주기를 보조를 이용한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 위성 추적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특허를 많이 내놔서 로타리 조인트 장치 뭐 PPLL을 이용한 다중대역 에로 선택이 가능한 광대역 LNB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위성하고 연로 위성 연결하면은 바깥 끼야 되는데 얘들은 요거만 끼고 자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해도 자동으로 잡는다. 이런 것들이 특허를 내놨다는 거지. 원천 기술이 있다는 거지. 선박 탑재 광대역 위성 안테나 하우징 이런 것도 있고 멀티밴드 스위칭 기조를 갖는 위성 통신 안테나도 있고
위성통신 안테나 페데스탈 장치, 페데스탈이 뭐고 그런 것들도 있다. 하이브리드형 페데스탈 장치 및 포터블 위성통신 안테나 이런 것도 있고 인텔리안 상표는 인텔리안 디자인은 위성 안테나용 케이스 이렇게 뼈그래 된 거. 규제 환경 규제는 이게 위성을 향해서 높은 파워를 송출하기 때문에 위성을 향해서 그래야지 위성에서 위성 뭐 정말로 100km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한 100m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잖아 맞지? 수천 킬로 맞나? 그 말이 그러니까 근저 위성의 간섭을 피하고 반사 패턴, EIRP 에너지, 스펙트럼 또는 정확성, 위성 포인트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이런 규제가 있다니까. 규제에 맞지 않으면 해당 위성을 사용해서 통신을 할 수 없거나 해당 국가에서 위성 통신을 할 수 없도록 위성별, 국가별로 규제가 있다. 이런 걸 뭐다 한다? 인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 국가만의 인증받아야 그 해당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인증의 종류에 따라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고 당사는 국가별 해당 인증에 대한 수년간 걸쳐 인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이런 거 인증을 받을 수 있겠냐고 쉽지 않지. 인스마트사에서는 국가에는 인스마트 TPIK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브라질 아난텔한테는 아넥스 자기들의 인증, 0N572 인증, 미국에는 FCC, 유럽엔 LED 인증, 일본은 텔렉, 한국은 KC 인증, 호주는 CTIC 인증, 중국은 SRRC, 러시아는 RRS, 룰 포 터미니컬 뭐 이런 거. 그래서 환경 규제 또 예를 들어 환경 규제가 있는데 ROHS는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전기전자 제품의 납, 카드뮴, 중금속이지, 수은, 크롬, 난연제 이런 것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면서 제조사가 스스로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야 돼. 요런 마크를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요런 마크를 인정받았는데 제품에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신고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밝혀지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제조사가 책임져야 된다. 요런 것들도 있다. 환경 규제. 재무는 입으로. 좋다.